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죠? 저 역시 세 번의 기회 중 어마어마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로 내연녀에게 복수할 기회였어요. 그녀로 인해 망가진 제 인생을 보상해줄 절호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최고의 기회로 만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 딱지를 달고 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하여 재능 기부 삼아 주기적으로 의료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운명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죠. 직업이 서로 의사이다 보니 공통점도 그렇고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점차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을 결심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식 시작하기 전까지요. 신부님 곧 있으면 본식 시작해요. 준비하세요. 식장 직원이 결혼 시작을 알렸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는 선글라스를 쓴 채로 저를 보며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아닌 것 같아서 남편 쪽 사람인가 생각하며 간단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오셨나요? 곧 있으면 시작이라 제가 지금 가봐야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사진 찍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결혼식 시작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고 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참 이상한 반응을 보였어요. 보통 본인이 누구인지 소개할 법도 한데 일절 아무 말 없이 그저 저를 보고 재미있다는 듯 웃더군요. 이거 어쩌나? 오늘 결혼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웃던 여자는 이내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니 확실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급하게 나갈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쪽을 배려해서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시죠? 남편 쪽 지인분이신가요? 뭐 그렇다고 해두죠. 그나저나 드레스가 참 예쁘네요. 꼭두 새벽부터 결혼식 준비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딱하네. 이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식 못할 텐데 곱게 화장한 신부 화장한 것도 눈물로 다 망가지겠지? 그래도 너무 아쉬워 말아요. 곱게 화장하고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내가 봤으니까.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결혼 축하는 못해줄 망정 악담하러 왔어요? 벌써 성질 낼 거 없어요. 내가 준비한 이벤트는 이제 시작이니까. 받아요? 내 결혼 선물. 남편의 지인이라고 한 여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어내더니 한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건넸습니다. 곧 있으면 시작하는데 이게 대체 뭔가 싶었어요. 여자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계속해서 입꼬리를 실룩셀룩 올렸습니다. 이게 뭐죠? 결혼 선물이요. 그건 나 나가고 나면 살펴봐요. 다시 한번 결혼 축하해요?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선글라스를 착용하더니 알 수 없는 여유 가득한 미소를 짓고 나갔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손에 들린 봉투가 꺼림칙했어요. 곧 결혼식 시작이라 빨리 나가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겠다 싶어서 신부 대기실 쪽에 있는 가방에 잘 넣어두려 했죠. 그런데 여자의 총이란 게 참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넣으려던 손을 멈칫하고 봉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상하게 이걸 꼭 확인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궁금증을 잔뜩 품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이게 뭐야? 봉투 속에는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익숙한 인물이 보였어요.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죠. 예비 신랑이 어떤 여자와 다정히 스킨십하는 사진, 누군가와 침대에 누워있는 등 행복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뒤로 넘길수록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제게 결혼 선물이라며 봉투를 건네던 여자였습니다. 말문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서 굳어있는데 누군가 황급히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신부님, 큰일 났어요. 신랑이 없어졌어요. 뭐라고요? 신랑이 없어졌다는 소리에 놀란 저는 황급히 드레스를 부여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쪽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곳저곳 살펴보며 남편을 찾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를 발견한 엄마는 당혹스런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좋니? 김서방이 통 보이질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갑자기 사라지기라도 했다는 소리야? 잠시 화장실 간 건 아니고? 화장실에 없어. 30분 전부터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귀신같이 사라졌어. 다들 김서방 찾는다고 난리야. 핸드폰 어딨니? 어서 김서방한테 전화 좀 해봐. 엄마는 다급히 전화해보라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신부 대기실로 가서 핸드폰을 찾았죠. 그 순간 떨리던 손에 의해 들고 있던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종이가 삐져나왔습니다. 핸드폰을 찾던 손을 멈칫하고 봉투에서 삐져나온 종이를 꺼냈어요. 종이를 펼쳐보니 남자친구의 글씨체로 보이는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미안해. 더 늦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부디 날 찾지 말아줘. 종이에 적힌 글을 보는 순간 남자친구가 왜 없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버린 거였어요. 결혼식 직전에 사진 속 여자와 도망쳐버린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니 허망함과 배신감, 분노는 말도 못하게 제 주위를 채워나갔어요. 혼자 미친 사람처럼 울다 웃다 난리를 쳤죠. 그렇게 인생에서의 첫 결혼식은 눈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 듣기로 남자친구는 동창생과 바람이 났던 거고 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대인기피증에 공황까지 와서 한동안 고생을 꽤 했죠. 2년 동안은 일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처박혀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마음의 병이 점점 옅어져 갔어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도움으로 다시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 다시 돌아왔구나. 복귀한 거 축하해. 영영 안 돌아올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복귀해서 이렇게 만나니 저도 좋네요. 완전히 돌아온 거지? 다들 이 선생 언제 오나 얼마나 기다렸다고. 네, 완전히 돌아왔어요. 전처럼 다시 제 삶을 찾아야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세상에 나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을 원망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일은 묻어두고 온전한 제 삶을 찾고 싶었어요. 제게 큰 상처를 준 전 남친놈을 그만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다시 병원에 복귀해 평화로운 삶을 보내기 시작했죠. 병원 동료들은 저의 복귀를 그 누구보다 축하해줬습니다. 하루는 복귀 기념으로 축하주를 마시자며 회식 자리까지 갖게 되었죠. 자, 이 선생님의 복귀를 축하하며 짠! 이 선생 다시 한번 복귀한 거 축하해. 맞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 좋다. 동료들은 제 복귀를 축하해줬고 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다 동기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정말? 너 결혼해? 그렇게 됐어. 와, 나 없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구먼. 결혼 언제 하는데? 내년 봄에. 조금만 늦게 복귀했으면 너 결혼하는 것도 몰랐겠네. 축하해. 그나저나 신부는 누구야? 너 연애할 생각 없었잖아. 누가 이 강철 마음을 다 바꿔놨대?
말도 마. 둘이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닭살 오를까봐 옆에 있지도 못할 지경이다. 아, 그러지 말고 새 신부 자랑 좀 해봐. 자랑 무슨, 그냥 뭐 예쁘고 착하고 그렇지 뭐. 얘 좀 봐. 얼굴은 왜 이렇게 빨개져? 아주 푹 빠졌구만. 야, 사진 없어? 사진 좀 봐봐. 결혼할 사람 얼굴 좀 보자. 아, 싫어. 예쁜 내 여자친구 나만 볼 거야. 와, 이 자식 벌써 팔불출이구먼. 부러우면 너희들도 얼른 연애해라.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언제 한번 온다니까. 그때 정식으로 소개해줄게. 결혼 전에 얼굴 보면 좋으니까. 오랜만에 사람들과 북적거리며 시간을 보내니까 참 좋더군요. 몰랐던 동기의 결혼 소식까지 듣고요. 제 복귀 축하 겸 동료의 결혼도 축하했죠. 동료는 결혼할 신부가 피부 상담차 병원에 방문한다고 했다며 그때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진료 좀 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웃고 떠들며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귀에 익은 목소리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연희야, 너 뭐야? 네가 여길 어떻게... 고개를 돌려보니 결혼식 날 저를 버리고 도망갔던 전 남친이 서 있었어요. 2년 만에 다시 보니 애써 잊었던 그날 일이 떠오르면서 단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놈의 뺨을 냅다 쳐버렸어요.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우리 부모님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려고? 나한테 아직도 화났구나. 뭐? 아직도? 결혼할 신부 혼자 두고 내 언니랑 도망친 놈이 할 소리야? 넌 그날 날 죽인 거나 다름없어. 너 때문에 내가 지난날을 지옥에서 살았다고. 알아? 그래, 내가 죽일 놈이지. 그날 그렇게 도망치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벌 받았나 봐. 너같이 좋은 여자를 두고 한눈 팔았으니 말이야. 뭐? 나 그 여자랑 정리했어. 아니, 정리당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몰래 동창이랑 바람 피워서 결혼식 날 도망갔으면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정리는 왜 해? 그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꽃뱀인 줄도 모르고 널 버렸으니 말이야. 그때 같이 도망치고 난 뒤에 내 돈 다 빼달려서 도망간 거 있지? 다시 생각해보니까 처음부터 내 돈 노리고 접근한 것 같아. 돈 잘 버는 의사라 좋다고 꼬시더니 난 그것도 모르고 그게 사랑이라 착각한 거 있지?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찾을 길이 없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만 불행하기 싫었는데 너도 불행했다니 세상 참 공평하다 싶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매일매일 저주할 거거든.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꺼져. 다신 찾아올 생각 말고. 연희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아직 나한테 화난 거 알아. 너한테 준 상처 제대로 갚을 기회 주면 안 될까? 나 다시 너랑 잘해보고 싶어. 진정한 사랑은 바로 너였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뱀의 에 넘어간 내가 미친놈이지. 믿기 힘들겠지만 나 많이 달라졌어.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제대로 한번 뒤통수 맞으니까 이제 알겠더라.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는 걸. 평생 내가 지은 죄 갚으며 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받은 상처 다 씻겨 내려가도록 잘할 자신 있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듣고 있으니 속이 또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가만 보니 매를 버는 타입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놈인데 이놈 때문에 지난 2년간 뭐하러 힘든 시간을 보냈나 어이없었습니다. 제대로 찌질하게 굴어주니 미운 정마저 다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날 우습게 생각하나 싶어서 아까 때린 뺨을 또 때렸습니다. 이게 내 대답이야. 나머지 뺨도 맞고 싶으면 또 나타나 보던지. 맞은 뺨을 부여잡고 울먹이는 찌질한 놈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끔 잘 지내냐며 한 번만 만나달라는 연락이 오긴 했어요. 상종할 가치가 없어서 차단해버렸습니다. 겨우 마음 다잡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마음 복잡하게 만드니 골치 아팠습니다.
애써 잊으려고 더욱 일에 몰두하는데 뜬금없이 동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내 여자친구 피부과 진료 보러 우리 병원 올 거야. 가장 마지막 진료라니까 잘 부탁해. 끝나면 같이 저녁 먹자. 그때 제대로 소개해 줄게. 저번에 동기가 이야기했던 대로 결혼할 사람이 진료 보러 병원에 방문할 거라며 전화했습니다. 저는 알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고 일을 이어나갔죠. 몇 시간이 흐르고 간호사에게 마지막 진료 타임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약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했고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몇 분이 흐르자 문이 열렸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에 고개를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죠. 안녕하세요. 제 동기랑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려던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동기와 결혼할 여자라고 들어온 마지막 환자의 얼굴이 너무나도 낯익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이었어? 내 동기랑 결혼한다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2년 전 남자친구와 도망갔던 내연녀였습니다. 신부 대기실까지 찾아와서 저를 비웃고 간 그 잔인한 여자가 제 눈앞에 서 있었어요. 내연녀는 제 얼굴을 보고 표정이 싹 굳어졌습니다. 저 또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을 보고 놀라서 굳어버렸죠. 이로써 세상 참 좁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누군지 기억나죠? 이렇게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내 남자친구랑 도망간 사람이 어떻게 내 동기랑 결혼해? 그게 왜요? 내가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라도 해야 하나요? 나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사람 인연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 줄 알았다고요. 남녀 사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굴러가겠어요? 둘이 아니다 싶으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죠. 의사랑 헤어지고 또 의사를 만난다? 의사를 엄청 좋아하나 봐. 그 대단한 사람 그만두고 내 동기랑은 언제부터 만났는데? 그게 왜 궁금한데요?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됐다고 딴지 걸어요? 그쪽 결혼식 그렇게 된 건 유감이지만 내 잘못만은 아니죠. 애초에 남자친구 단속 못한 당신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얼마나 매력 없으면 나한테 한눈에 팔겠냐고요. 네가 매력을 운운하면 안 되지. 돈 때문에 들러붙은 널 내가 무슨 수로 이기니? 그놈은 줏대가 없어서 작정하고 꼬시면 답 없거든. 내 잘못이라고는 그런 놈을 만나 결혼하려고 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뭐라고요? 지금 나더러 꽃뱀이다 뭐 이거예요? 맞잖아 꽃뱀. 2년 전에 날 지옥으로 떠민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니? 그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연치고는 참 지독하다. 그렇지? 얼마 전에 네 전 남자친구가 날 찾아왔어. 너랑 끝냈으니 다시 시작하자는 개소리를 짓거리더라. 그런데 참 흥미로운 소리도 있었어. 네가 돈을 다 들고 튀었다고. 내가 너 만난 거 말해주면 참 좋아하겠다. 아마 당장 이리로 달려올걸? 너 잡고 싶다고 난리치던데? 웃기고 있어? 감히 누구를 꽃뱀으로 몰아? 증거 있어요? 꽃뱀이란 소리에 발끈하면서 증거 있냐고 난리쳤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눈동자와 목소리에서 잔뜩 긴장했다는 것을요. 반응이 재미있어서 제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증거, 그건 찾으면 있겠지. 경찰에 사건 접수 해놨으니까 내가 널 신고하면 진짜 꽃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모든 걸 동기가 알게 되면 참 재미있겠네. 뭐라고? 그 자식의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도박하는 새끼가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지? 경찰에 신고해놨다는 말에 내연녀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머리를 쓰더군요. 저는 도박이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혼자 머릿속으로 도박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했어요. 그러다 대강 상황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가볍게 게임을 즐겼는데 결국 제대로 도박에 손을 뻗친 것 같았어요. 도박으로 딴 돈을 내연녀가 들고 튄 겁니다. 불법적으로 번 돈이라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훔친 거겠죠.
그때 내연녀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 자세로 나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봐요. 결혼식을 망친 거 죄송하지만 저 혼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괜찮은 놈인 줄 알고 만났는데 하는 구석이 찌질하고 잘 안 맞아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도박에 미쳐서 틈만 나면 게임장에 갔어요. 도박한다고 제 돈도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헤어지기 억울하니까 그놈이 도박으로 딴 돈 다 들고 튄 거고요. 어느 정도 내 지분도 있는데 감히 날 경찰에 신고해? 나쁜 새끼. 언니, 우리 단순하게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제가 언니 대신 복수해준 거잖아요. 저 때문에 그 자식이 가진 돈 나한테 다 뺏기고 지금 빈털털이 됐잖아요. 내가 언니 대신 제대로 연 먹여줬으니까 이만하면 미치는 장사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그게 왜 내 복수니? 네가 복수한 거지. 내 복수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 복수해야 한다면 공평하게 그놈과 너 둘 다한테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 내 결혼식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행복하게 결혼식 올리겠다? 너무 욕심 과하다. 언니 제발요.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언니한테는 죄송하고 제가 죽일 년이지만 오빠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2년 전에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사람 한 번만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오빠는 모르게 해주세요. 참 이기적이네. 결국 내 결혼식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네 결혼식만큼은 소중하단 거잖아. 본인 결혼식은 무사히 치르라는 심보가 역겨워서 핸드폰을 들어 단축키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더 다급히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어요. 그게 아니라 언니 제가 뭐 하면 돼요? 언니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네? 뭐든? 네, 뭐든이요. 내연녀의 표정과 말들은 참 절박했어요. 그녀의 목숨줄을 손에 쥔 것 같은 기분에 짜릿한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지난 고통을 보상받기 이르죠. 저는 전 남친놈과 내연녀의 인생을 박살내버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럼 돈 가져와. 네가 그놈한테 빼앗아간 그 돈, 거기다 내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까지 합쳐서 네가 얼마를 훔쳐 달아나는지 액수를 다 아니까 장난칠 생각 말고 알아서 계산하고 줘. 그러면 입 다물고 네 결혼 지켜줄게. 돈이요?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요.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얼만데. 싫어? 그럼 말고. 아이 잠시만요. 좋아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알겠어. 준비되면 말해. 대신 너무 오래 기다리게는 하지 마. 내 입이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내연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터덜터덜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내연녀가 나가니 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갑작스런 두 사람의 등장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졌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끊었던 공황약을 찾게 되었죠. 약을 먹고 어느 정도 진정되자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까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동기가 내연녀와 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진료 잘 끝났어? 안 그래도 예쁜데. 결혼하기 전에 피부 정도 내야 한다고 하더라. 요즘은 신부 신랑 필러가 따로 있다며? 아무래도 중요한 날이니까 예쁘게 보이고 싶겠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시술하고 관리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른 병원 가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진료받으라고 했어. 피부 쪽으로는 알아주잖아. 바쁠 텐데 부탁 들어줘서 고맙다. 이만 퇴근할 거지? 나가자. 내가 저녁 살게. 정식으로 여자친구 소개해줄 겸. 저녁? 내연녀와 한시도 같이 있기 싫은데 저녁 먹자는 소리에 저와 내연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보다 더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이야기하더군요. 자기야,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픈데? 아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 안색이 안 좋네. 땀도 막 흘리고.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자기 몸이 먼저지. 아쉽지만 저녁은 다음에 하자. 내가 나중에 거하게 쏠게. 동기는 여자친구를 끔찍이 챙기며 데리고 나갔어요. 아무래도 저랑 같이 저녁 먹기 불편해서 몸이 아프다며 핑계댄 듯 보였습니다. 저도 얼굴 맞대고 볼 기분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었지만 생각도 하기 싫은 전 남친놈과 내연녀를 만난 뒤로 또다시 정신적인 고통을 달고 지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피폐해져 갈수록 분노가 더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보란듯이 복수하려고 나름 큰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내연녀는 돈이 준비됐다며 제게 건넸습니다. 말한 대로 돈 준비했어요. 이 돈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해요. 봉투를 확인해 보니 제법 큰 액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실행한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고 태어난 척 말했어요. 그 자식이 불법 도박해서 번 돈 액수가 꽤 클 텐데 생각보다 빨리 준비했네? 결혼 준비한다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혹시 이 돈 불법적으로 얻은 거 아니겠지? 혹시나 해서 말이야. 만나던 남자가 불법 도박으로 딴 돈을 들고 튄 사람이 너라서 이게 과연 깨끗한 돈일까 걱정되네? 가족한테 빌렸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깨끗한 돈이니까. 난 언니가 말한 대로 내가 훔친 돈에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더해서 드렸어요.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약속해주세요. 오빠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주겠다고. 알겠어.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할게. 그럼 이만 가봐. 다음 진료 환자 기다리니까. 돈도 받았고 녹음도 잘 됐으니 내연녀를 내보냈습니다. 또 그동안 내연녀와 주고받은 연락과 메시지를 증거로 쓰고자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결혼식이 빨리 오기를 눈에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 전에 동료는 본인의 여자친구를 몇 번이고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내연녀 쪽에서 별별 핑계를 대며 미루더군요. 동기는 정식으로 소개 못 시켜줘서 미안하다며 결혼식 때 꼭 와서 같이 축하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동료에게 죄 지은 듯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혼식 때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혼 3일 전날 동료를 만나 대략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확실한 거지? 정말 내 여자친구가 네 남자친구랑 바람났다던 내연녀인 게. 저는 주머니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그간 녹음된 내용을 모두 들려줬어요. 확실한 여자친구의 음성에 동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은 네 결혼식에서 모든 걸 터뜨릴 생각이었어.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었거든. 그런데 너한테 못할 짓인 것 같더라. 그들이 내 결혼식을 망쳐서 내가 힘들었던 것처럼 나도 네 결혼식을 망쳐서 나와 같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진 않더라고. 그래서 네 결정에 따를게. 네가 원한다면 진심으로 네 결혼식 축하해 줄 거야. 다만 그들이 지은 죄는 경찰에 고발할 생각이야. 그런데 난 네가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여자, 네 옆에 두기에는 네가 너무 아까운 사람이거든. 동료는 너무 큰 충격이라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듯해서 기다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식 전날 많이 고민했다며 제 뜻대로 복수하라더군요. 동료도 자신을 속이고 결혼하려는 내연녀에게 복수하고 싶다며 제 계획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자와 결혼할 뻔한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덧붙이더군요. 동료를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지만 이로써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에 도착한 저는 전 남자친구 놈에게 연락했어요. 도박해서 딴 돈 들고 튄 그 여자를 찾았다고 말이죠. 뭐? 진짜? 거기가 어딘데?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제 말을 들은 놈은 예상대로 씩씩거리며 당장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로 주소를 알려줬죠. 곧 있으면 결혼식 시작하니까 서두르라는 말과 함께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선글라스를 쓴 채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인과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찍던 내연녀는 제 등장에 표정이 싹 굳어졌어요. 여길 왜? 저는 선글라스를 벗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나?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하객한테 반응이 그게 뭐야? 돈도 줬는데 여긴 왜 왔어요? 사람 불안하게? 약속에 결혼식 안 온다는 말은 없었는데 나는 내 동료 결혼식 축하해주러 온 것뿐이야. 참.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선물도 가져왔어. 서, 선물이요? 응, 곧 있으면 올 거야. 그게 무슨... 어딨어? 이 꽃뱀념 어디 있냐고! 순간 신부 대기실 밖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봐도 전 남자친구 놈이었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온 놈은 곧장 내연녀에게 직진해서 잡아 죽일 듯이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내 돈 가지고 튄 꽃뱀년이 팔자 좋게 결혼해? 대체 어느 정신 나간 놈이야? 내가 순순히 결혼하도록 둘 것 같아? 네가 어떤 년인지 내가 다 알려줄 거라고. 갑작스런 전 남친의 등장으로 내연녀는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비밀로 해주겠다고. 나한테 돈까지 받아놓고 사기를 쳐? 어때? 내 선물 마음에 들어? 내가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지킬 거를 생각했니? 그나저나 이제 어쩌나? 이제 곧 결혼식 시작할 텐데 제대로 신부 입장 할 수 있겠어? 신부 입장 못하지. 내가 못하게 깽판 칠 거니까. 너 내 돈 어떻게 했어? 좋은 말 할 때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너랑 결혼하는 놈한테 가서 네가 나한테 한 짓 다 떠벌릴 테니까 빨리 돈 내놔 빨리! 웃기지 마. 그게 왜 네 돈이야? 애초에 내 지분도 있잖아. 그리고 난 이미 그 값을 다 치렀다고. 당신 말 좀 해봐. 입 다무는 대신 나한테 돈 받아갔잖아.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다잖아. 내 돈을 왜 연희한테 줘? 수 쓰지 말고 빨리 돈 내놓으라고. 이제 보니 너 지금 개수작 부리려고 머리 굴리냐? 이게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줄 아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 있어. 결혼 축하하러 오신 하객 여러분! 오늘 결혼한 신부가 글쎄 남의 등 쳐먹고 달아난 꽃뱀입니다. 처음부터 의사는 돈 많이 벌어서 좋다고 접근했고 제가 모은 돈 훔쳐서 달아난 년이라고요. 의사만 상대로 사기치는 꽃뱀이 바로 이 년입니다.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니 대기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 기웃기웃하며 모여들기 시작했고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거기다 타이밍 좋게 식장 직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죠. 신부님, 곧 있으면 결혼식 시작하는데 신랑님이 안 보이세요.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어쩌죠?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결혼식 시작하기 전 동료와 저는 미리 계획을 짰어요. 제가 제대로 결혼식 깽판 칠 테니 동료에게는 알아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죠. 괜히 같이 있다가 얼굴 팔릴 일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동료는 적당히 시간 보다가 결혼식장을 나갔고 저는 제 계획대로 일을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내연녀는 신랑이 없어졌다는 말에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더니 씩 웃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모습에 어느 정도 눈치챈 듯 들고 있던 부케를 집어던지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날 가지고 놀아? 약점 잡혀서 짤짤매니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너 아주 죽었어. 가만 안 둘 거야. 감히 내 결혼식을 망쳐?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너 이제 어쩔 거야? 내 결혼식 어떡할 거냐고! 성질이 있는 대로 났는지 엄청난 힘으로 제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내연녀의 팔을 잡아서 그대로 밀쳤어요. 저 역시 그동안 쌓인 분노가 작지 않은 터라 순순히 당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죠. 젖먹던 힘으로 밀치고 보란듯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내 결혼식은? 내 결혼식은 쉽게 망쳐도 되고 네 결혼식은 그렇게 귀해? 웃기지 마.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해. 내가 받은 만큼 너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이제 알겠지? 내 기분이 어땠을지. 너도 한번 똑똑히 느껴봐. 어디 한번 나처럼 지옥 속에서 살아보라고. 입 닥쳐. 네가 못나서 남자 빼앗긴 게 모자랑이라고 이딴 짓을 꾸며? 네가 이런다고 내가 눈물콧물 흘리면서 후회할 것 같아? 이깟 결혼 엎어졌다고 힘들어할 내가 아니야. 어쩌니? 나한테 복수한답시고 준비했는데 정작 나는 아무렇지도 않네? 왜 그런 줄 알아? 세상에 널린 게 남자거든. 얼마든지 더 좋은 놈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쩌나? 난 네가 순탄하게 사는 꼴 못 보겠는데? 결혼식 날 사람 많은 곳에서 창피당해도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깜짝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 뭐? 워낙 철판이 두꺼운 여자라 저는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 수집한 증거 토대로 모두 해경에 제출했고 디데이 날에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도록 말이죠. 내연녀는 제 분을 못 이겨서 보이는 물건을 제대로 다 집어던지며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때마침 그런 그녀를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경찰입니다. 불법 도박 및 사기절도 혐의로 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이거 뭐야? 미친년이 하다하다 날 경찰에 신고해? 저기요,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잘못 없어요. 저는 불법 도박 같은 거 안 했다고요. 절 잡아가실 게 아니라 이놈을 잡아가셔야죠. 얘가 제 돈까지 끌어다가 도박했다니까요? 경찰이 등장하니 전 남친 놈은 찔리는 게 많아서 움찔하더라고요.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사이좋게 같이 갈 거니까. 뭐? 야, 이현이, 너 설마 나까지 신고한 거야? 그럼 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 알았니?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이야기 다 들었어. 불법 도박으로 이득 본 돈 훔친 거라며?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전전긍긍했잖아. 내가 너 대신 신고하고 돈까지 찾아왔는걸? 돈? 돈을 찾았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나한테 몰래 알려줬어야지. 이제 보니까 너 작정하고 나 끌어들인 거지? 갑자기 연락해서 이 기집애 있는 곳 알려줄 때 이상하다 했어. 너한테도 잊지 못할 선물 주고 싶어서 말이야. 난 너희 때문에 평생 못 잊을 순간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그저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야. 평생 이 순간 잊지 말고 내가 준 벌 부디 달게 받길 바라. 결혼식에 오기 전 모든 증거와 자료를 경찰분께 넘겼습니다. 전 남친놈과 내연녀는 꼴 좋게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경찰서 행이라니 상상만 해도 웃기더군요. 앞으로 이 둘은 불법 도박과 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더불어 제 결혼식에서 벌인 장난도 죗값을 모를 생각이에요.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고 결혼을 기만하고 금전적인 손해를 입힌 점으로 고소 진행 예정입니다. 형사처벌 받으면서 동시에 제 고소도 해결해야 하니 골치 꽤 아프겠죠? 법정에 사용할 증거는 워낙 넘쳐나서 제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복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2년 만에 속 후련히 발 뻗고 잘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난날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행복한 인생을 되찾겠습니다. 제 복수를 도와준 동료에게도 다시 한번 고맙네요. 질 나쁜 내연녀와 결혼할 뻔한 걸 막아줬지만 계속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지 숙제로 남았네요. 앞으로 저와 제 동료의 힘찬 발걸음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